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금했던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100일 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실용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건데요. 정상 간 담판을 선호했던 트럼프 방식과 다르고 전략적 인내를 강조했던 오바마 방식과도 다릅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워싱턴 여홍규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괄 타결,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바이든표 대북 정책의 핵심은 그 중간 지점에서 균형을 찾겠다는 겁니다. Our policy will not focus on achieving a grand bargain, nor will it rely on strategic patience. 앞서 두 정부가 북한 비핵화에 실패한 만큼 아무도 가지 않았던 제3의 길을 찾겠다면서 실용적 접근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Our policy calls for a calibrated, practical approach that is open to and will explore diplomacy with the DPRK. 원칙만 내세우며 기다리기보다는 실질적 성과를 내는데 주력하겠다는 겁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실장은 MBC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가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 진전할 수도 있고 외교가 다시 흔들리면 국방과 억지력을 강화할 수도 있도록 절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과거 북미 대화의 성과를 완전히 폐기하는 건 아닙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새로운 대북 접근법이 싱가포르 합의와 과거 다른 합의들을 기반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 대목에 주목한다며 이는 북한을 향해 대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싱가포르 합의 계승을 강조해온 우리 정부의 입장도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북한이 당장 협상 테이블로 나올지는 불투명합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의 새 전략이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솔깃해할 만한 당근이 들어있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백악관은 앞으로 매 단계마다 한국, 일본 등 동맹들과 대북 정책을 협의할 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달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선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5월의 첫날인 오늘도 코로나19 새 확진자는 6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건 바로 5월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까지 5월엔 유독 사람 모이는 날이 많죠. 이동이 많아질수록 감염 확산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5월의 첫 주말 풍경을 박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연남동 경의선 숲길. 빗방울이 떨어지는 날씨에도 나들이 나온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거리두기 이게 너무 길어져가지고 좀 답답한 게 좀 있어서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사람도 많이 못 모이고 또 만남도 제한되다 보니까 좀 답답한 면이 좀 있죠. 비를 피할 수 있는 대형 쇼핑몰 역시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장난감 판매점에 가족 나들이객의 발길이 이어졌고 식당에는 대기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대부분 방역 수칙을 지켰지만 일부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사람이 많다 보니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는 상황도 종종 목격됐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27명으로 사흘째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확산세가 폭발적인 건 아니지만 직장과 유흥시설 등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면서 좀처럼 잡히지 않고 정체된 모습입니다. 가족 모임과 행사가 많은 5월이 시작된 점도 방역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2주간 확진 경로를 살펴보면 가족이나 지인과 접촉했다 확진된 경우가 45%로 가장 많았습니다. 국내 유행이 안정이 좀 안 된 상황인데 만약에 그런 접촉이 빈번해지면 어르신들 사이에서의 감염이 이제 5월 달에 확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지역 감염 환자 수는 59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인데 20일 만에 600명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어제 백신 접종자는 25만 9천여 명으로 처음으로 하루 접종자가 25만 명을 넘겼습니다. 모두 332만 6천여 명이 1차 접종을 마쳐 전체 인구 대비 6.4% 접종률을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인도의 코로나19 새 확진자 수가 하루에 4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숫자만 봐도 정말 무서운데 실제 감염자 수는 이보다 최소 몇 배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인도의 위기를 잡지 못하면 전 세계가 위험해질 거란 우려까지 나옵니다. 손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금 인도는 병상과 산소는 물론 화장터와 묘지까지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이젠 의약품이라도 미리 사두려는 시민들로 약국 앞은 새벽부터 밤까지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स्थिति काफी पैनिक हो गई है। लोग अब है ना दवाइयाँ जिनको जरूरत नहीं भी है वो भी लोग अपने घर में स्टॉक कर रहे हैं। और दूसरी परेशानी हमारे को ये झेलनी पड़ रही है कि मार्केट में सारी दुकानें नहीं खुल रही हैं। 산소통과 마스크까지 사재기가 극성을 부리자 인도 정부는 코로나19 진단서가 있어야 관련 용품을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도는 세계 최초로 하루 확진자가 40만 명을 넘었고 나흘 연속 3천 명이 넘게 숨졌습니다. 정부는 실내 경기장과 종교시설, 연회장까지 격리시설과 병상으로 급히 바꾸고 있습니다. डिस्ट्रिक्ट एडमिनिस्ट्रेशन की तरफ से ऑर्डर आया है यहाँ पर ये इंडोर स्टेडियम में एक क्वारंटाइन सेंटर बनाना है। तो अभी हम उसी प्रिपरेशन में लगे हैं। यहाँ पर बेड्स लगाए हमने 110 बेड्स लगाने हैं। 처참한 상황에 모디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만큼 민심이 흉흉합니다. There is a big failure of judiciary of the nation. And my father couldn't get anything on time. Everything got delayed, everything. 우리 교민도 만여 명 중 12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귀국을 서두르는 분위기입니다. 정말 위급한 분들이 생겼을 때 치료를 못 받을까 봐 그게 가장 불안하고 두렵죠. 가족들 전부 들여보내서 지금 안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이미 세계 곳곳에서 인도발 감염자가 확인되면서 세계적 대유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오자 유엔은 물론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여러 나라가 지원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조차 공급 부족으로 더딘 상황이어서 전문가들은 인도의 환자 수가 다음 주까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현입니다. 어제 참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죠. 한강에서 실종됐던 대학생 손정민 씨가 결국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오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이 진행됐습니다. 일단 머리에서 발견된 상처는 직접적인 사인은 아니라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지 닷새 만인 어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 씨. 머리에서 2군데 상처가 발견됐는데 부검 결과 직접적인 사망 원인과는 관련이 없다는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손 씨의 아버지는 머리의 상처는 둔탁한 물체에 부딪혀 생긴 것 같다며 해당 상처로 숨진 것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분기에 맞거나 어떤 구조물에 부딪혀서 생기는 찢어진 상처다. 경찰은 실종 당일 밤 남녀 6명이 손 씨 주변에 있었다는 걸 확인하고 이들을 찾아 당시 상황을 탐문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종로의 한 카페 건물에선 50대 남성 임모 씨가 건물 계단과 화물차 사이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임 씨는 사고 당시 재료를 납품하러 카페에 화물차를 몰고 왔습니다. 하지만 화물차 기어를 주행 상태로 둔 채 내렸다가 차량이 움직이며 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재개발 지역의 철거 현장에서 무너진 건물 잔해에 매몰됐던 50대 노동자가 끝내 숨졌습니다. 구조대는 20시간 넘는 잔해 더미를 치우며 구조 작업을 벌였지만 이 노동자는 오후 4시쯤 지하 3층 부근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이 구조자는 B3층 매몰 수송 지점에서 수정 발견되었습니다. 오늘 오전 김포시청 주차장. 빨간색 종이를 앞뒤로 붙인 차량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김포의 한 시민단체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 계획에 반발하며 차량 200여 대를 동원해 시위를 벌인 겁니다. 교통지역 벗어나서 인간답게 살고 싶다. 이들은 GTX-D 노선을 김포에서 서울 강남까지 연결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여의도까지 차량 행진을 벌였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오늘은 131번째 노동절입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직장인들의 해고와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잇따르면서 노동의 의미도 더 절실하게 다가오는 요즘인데요. 코로나로 집회마저 제한되면서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노동자들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인지 고재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여의도에서 열린 민주노총의 노동절 집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집회가 불가능해진 상황. 참가자들은 좌우로 1m씩 거리를 두고 마스크에 얼굴 가리개까지 썼습니다. 집회에선 코로나 상황에 노동자들 일자리가 급감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98만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는 것이 정부의 통계입니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재난이 또다시 노동자들을 고통 속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하며 하반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었다고 해고되고 정부의 정규직화 약속, 최저임금 1만 원 약속, 노동 존중의 약속은 철저히 깨졌습니다. 당초 노조 측에선 방역 지침에 따라 집회 인원을 30여 곳에서 각각 9명으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여의도에서 마포 방향으로 행진하면서 인파가 한꺼번에 몰렸고 이를 통제하려는 경찰과 곳곳에서 격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경찰 뒤로 빠지세요. 경고 방송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관리 법률 49조 1항에 따라 10일 이상 집회를 금지하였습니다. 결국 마포대교를 건널 땐 9명씩 거리를 더 가며 이동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비가 쏟아지고 코로나로 인해 모이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차별 없이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바람을 내비쳤습니다. 경찰은 오늘 집회에 대해 신고된 인원을 초과하고 방역수칙도 위반했다며 집회 주최자를 불러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오늘 새벽 대전의 한 변전소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나면서 인근 변압기 12곳에서도 동시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6만 4천여 가구가 정전이 돼 불편을 겪었습니다. 고병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마치 큰 기둥처럼 하늘로 피어오릅니다. 오늘 새벽 5시 15분쯤 대전 가오동 남대전 변전소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3층짜리 변전소 건물 안에선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렸고 불길은 1층의 주 변압기를 태운 뒤 지하와 2층으로 번졌습니다. 변전소에서 난 불로 인근 주상 변압기 12개도 동시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해 1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 불로 대전 동구와 중구에서 6만 4천여 가구가 한순간에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한국전력이 긴급 복구에 나서 2시간 만에 전기 공급을 재개했지만 1천여 가구와 상가 수십 곳에선 작업이 지연됐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냉동식품이 넣게 되면은 그 피해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저도 좀 난감합니다. 평소 무인시설로 운영해온 남대전 변전소는 발전소에서 12만 볼트로 전송된 전기를 2만 볼트로 낮춰 공급하는 곳입니다. 워낙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소방력이 동시에 투입이 되었지만 12곳을 다 커버하기에는 한계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건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했던 일본 미야기현에서 오늘 오전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3번째 규모 6이 넘는 지진이 발생한 건데요. 전문가들은 10년 전 동일본 대지진의 여진으로 보고 당분간 강한 지진에 계속 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진욱 기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을 비추는 CCTV가 심하게 요동칩니다. 집안에 있던 물건이 흔들리고 거리의 신호등도 휘청거립니다. 수도관이 파열되면서 인도 위로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오늘 오전 10시 27분, 일본 동부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곳은 10년 전 동일본 대지진의 진앙지입니다. 진원의 깊이는 51km, 규모는 6.8. 흔들림이 가장 심했던 미야기현에서는 보행이 힘들 정도의 강한 진도 5강이 관측됐습니다. 인명피해가 크지는 않았지만 신칸선 운행이 일시적으로 멈춰 연휴를 맞아 여행을 떠나려던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1時間前に着こうと思ってたんですけども、やっぱちょっと急遽その地震の影響でっていうのを私が予想できてなかったんで、ちょっとそこら辺がちょっと困ってますね今。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와 오나가와 원전 등 도호쿠 지방 원전에서 이번 지진으로 인한 이상 보고는 없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습니다. 1週間程度最大震度5強程度の地震に注意してください。特に地震発生後2日から3日程度は強い揺れをもたらす地震が発生することが多くあります。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이 10년 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의 응력이 여전히 남아 발생한 여진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호쿠 지역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지난 2월과 3월 그리고 오늘까지 규모 6 이상의 강진이 연이어 3차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지진이 계속되면 단층에 더 많은 힘이 쌓여 더 큰 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지진으로 쓰나미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당분간 이 지역에 강한 지진이 계속돼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정준익입니다. 요즘 전기차 사려는 분들 걱정이 많다고 하죠. 반도체 대란으로 전기차 생산이 늦어지다 보니까 자칫하면 이러다 대당 1,000만 원 이상 주는 보조금을 못 받는 거 아닌가 하는 건데요. 실제 보조금 상황이 어떤지 알아봤습니다. 남상호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아이오닉 5의 출고가 이번 주부터 시작됐습니다. 실물을 직접 보려는 사람들이 전시장을 찾고 있습니다. 캠핑 가셨을 때 마음껏 쓰셔도 사전 계약 규모는 4만 대. 하지만 언제 차를 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원래 한 달 생산 계획은 1만 대였는데 모터와 반도체 공급이 모자라 2,600대로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테슬라의 새 전기차 모델 Y는 빠르면 이달부터 우리나라에 풀립니다. 이러다 보니 예약자들 사이에선 정부가 주는 구매 보조금이 다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퍼지고 있습니다. 빨리 부품이 좀 많이 나와서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쉽네요. 이게. 테슬라가 보조금 싹쓸이 해간다 그랬는데 6천만 원 미만 전기차를 사면 정부 보조금이 800만 원, 지자체 보조금이 4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정부 예산은 1조 2천억 원으로 올 한 해 충분하지만 예약자들의 관심은 지자체 예산입니다. 서울시 보조금이 벌써 97% 소진됐다는 과장된 소문이 돌 정도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아직 20%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의 경우에는 지금도 한 700대 이상, 그다음에 우선순위 같은 경우에는 300대 해서 아직도 한 1,000대 정도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상반기까지는 문제가 없겠지만 하반기는 알 수 없습니다. 기아의 새 전기차 EV6까지 출시되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에 따라 보조금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남상호입니다. 요즘 애들 왜 이래? 이런 말 사실 언제나 있어 왔죠. 그런데 요즘처럼 이 말이 사회적으로 진지하게 다가온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기업들마다 요즘 90년대를 전후에 태어난 이 세대를 분석하느라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대체 뭐가 그렇게 다른 걸까요? 70년대생인 저도 공부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준희 기자의 보도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시죠. 서울의 한 방탈출 카페. 1시간 안에 미션을 해결해 방을 탈출하는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초반부터 허둥대는 한 남성. 문을 열다 보니까? 네. 근데 이게 고정이라니까 그냥 껍을 뽑지 말고 부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네. 쩔쩔매는 50대 남성은 입사 22년 차 상무. 그 옆에서 웃는 두 사람은 입사 3개월 차 20대 신입사원들입니다. 연출을 하셨어요? 마지막에 못했어요. 제가 몸친가 봐요. 즐겁고도 어색해 보이는 이 현장은 한 통신사에서 3년째 시행 중인 사내 교육 프로그램. 신입사원들이 임원들에게 자기 또래 문화를 알려주는 건데 신입들은 부회장님, 전무님들을 끌고 네일샵이든 셀카방이든 거침없이 다닙니다.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임원분들에게 뭔가를 알려준다는 것 자체가 이 같은 프로그램은 최근 통신과 에너지, 금융회사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확산 중입니다.
목적은 MZ세대 배우기. 90년대를 전후에 태어난 세대의 전혀 다른 사고방식과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겁니다. 퇴근 시간 한 대기업 사무실. 먼저 자리를 뜨는 직원들 상당수는 90년대생입니다. 사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는 신경 안 쓰고 퇴근하는 편이. 일을 다 마친 거니까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퇴근하고 싶어도 눈치가 보여 못했던 선배들에게 이런 모습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불만도 나왔습니다. 약속 때문에 저는 퇴근해야 됩니다. 그럼 결국은 그 일들은 위에 남아있는 상사들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생기거든요. 과연 누가 팀장이고 누가 부장이고 누가 사원이고 뭐 이모니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할까? 이모는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다 약속 있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잘 나갈 생각이 없어 보이는 것도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MZ세대들을 보면 승진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개인적인 워라밸 같은 거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갖는. 달라도 너무 다른 MZ세대에 당황했던 기업들은 그러나 이들을 기존 시스템에 맞춰 바꾸려 하기보다 이들을 연구하고 이들의 장점을 끌어내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이제 한 명, 두 명 소수였으니까 좀 특이한 친구가 왔네. 같이 가자 이렇게 끌고 갔다고 하면 이제 그런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아 이제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구나. 평생 적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워크숍에선 임원들이 신입사원들의 강의를 경청하고 회장이 직원들과 즉석 문답을 주고받는가 하면 대면 보고를 싫어하는 MZ세대를 위해 사내 결제판 2만 개를 없애고 모바일 보고를 도입한 기업도 있습니다. 중소기업들 역시 채용 공고에 꼰대 상사나 사내 정치가 없다는 점을 내세우고 MZ세대가 많은 회사에선 한 달에 한 번 아침에 2명을 뽑아 즉시 퇴근시켜주는 복지제도가 만족도 1위입니다. 잘 보내세요. 기업 마케팅도 변하고 있습니다. 제과업체는 허당 왕자 캐릭터를 만들어 놀이와 스토리를 중시하는 MZ세대 소비자들을 붙잡고 통신사는 매장 직원이 말을 걸면 나가버리는 MZ세대를 고려해 전화 개통까지 고객 스스로 하는 무인 점포를 열었습니다. 물어보는 게 좀 불편해가지고 혼자 사는 게 좀 많이 편한 것 같습니다. MZ세대는 풍족한 디지털 시대에 태어나 급격한 기술 혁신을 접하며 자랐습니다. 온라인 디지털 세상에서는 위계라는 게 없잖아요. 상대가 나이가 몇 살인지 내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게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자랐고요.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진 만큼 현재의 워라밸이 중요하고 4차 산업혁명기라 선배 세대의 낡은 노하우가 절실하지도 않습니다. 취업 등의 기회가 바늘구멍이 되다 보니 불공정에 예민하고 그래서 성과급을 따지고 노조를 만들기도 하지만 기성세대들의 색안경은 때때로 억울합니다. MZ세대는 뭐 개인적이다, 이기적이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저희는 조금 더 지금까지 계속 설명이 부족했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달라 그런 정도만. MZ세대들도 본인이 납득하고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맡기고 그런 일을 하게 되면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책임감 있게 또 더 열정을 담아서 할 수 있는 세대라고 생각을 들어요. 기업 안팎의 지진을 몰고 온 MZ세대. 이들을 얼마나 이해하고 이들의 역량을 얼마나 끌어내느냐에 미래가 달린 만큼 기업들의 MZ세대 연구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오늘 노동절에 안타까운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항공사 협력업체 노동자들인데요. 무급휴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한 한 노동자가 끝내 거리에서 정년을 맞으면서 이제 영영 복직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김수근 기자가 만났습니다. 서울고용노동청 앞에 세워진 텐트. 김정남 씨는 거리에서 1년째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김 씨의 정년 퇴직일. 결국 정든 일터가 아닌 길 위에서 정년을 맞아야 했습니다. 명예롭고 떳떳하게 보안검색대로 나오고 싶었는데 길거리에서 맞는 저의 정년이 참으로 참담하고 허무합니다.
김 씨는 아시아나항공의 협력업체인 아시아나 KU에서 10년간 화물을 분류하다 지난해 5월 해고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일감이 줄었다며 사측이의 명예퇴직과 무기한 무급휴가 중 하나를 택하라고 요구했는데 이를 모두 거부한 대가였습니다. 불러들이지 않으면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려야 되는 그 해고나 다름없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동의를 하지 않았고. 지난해 7월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12월 중앙노동위원회도 부당해고라며 사측의 원직 복직 판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4천만 원의 강제 이행금까지 내면서 복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13일부터 곡기마저 끊었습니다. 함께 단식 투쟁에 나섰던 동료는 체중이 14kg이나 줄었고 결국 17일 만에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2번이나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기관의 판정을 거부하는 회사도 그렇지만 노동 존중을 내세우고도 방관만 하고 있는 정부도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그 부당해고라고 판정이 났는데 아직까지도 한 5, 6개월을 길거리에 방치해놓고 아무리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그래도 아직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희망이 없다면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희망을 걸고 우리가 최대한 해볼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해봐야 돼요.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아시아나 KU 노동자들은 5명. 이들의 기약 없는 투쟁은 오는 14일 1년을 맞이합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고 정진석 추기경의 장례미사가 오늘 서울 명동성당에서 유가족과 사제들, 신자들의 애도 속에 봉헌됐습니다. 미사를 공동 집전한 염수정 추기경이 고인의 생애를 회고했고 프란치스코 교황도 애도 서한을 보내 정 추기경의 선종에 깊은 슬픔을 느꼈고 기도로 함께하겠다고 추모했습니다. 미사가 엄수된 뒤 정 추기경은 용인 공업묘원내 성직자 묘역으로 운구돼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란 묘비명과 함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윤며들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배우 윤여정 씨의 매력에 스며든다는 뜻의 신조어인데요. 최근 젊은 층부터 노년층까지 한국 배우로는 최초로 아카데미상을 받은 윤여정 씨에게 윤며들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수상 이후 젊은 층 사이에서 배우 윤여정 씨에 대한 반응이 뜨겁습니다. 윤여정의 매력에 스며든다는 뜻의 신조어 윤며든다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인데요. 이른의 나이를 넘긴 경력 56년차 배우에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뭘까요? 연륜에서 느껴지는 그런 유머. 상대방에게 불편하지 않는 말로 써있는 할 말은 다 하시고 직설적으로 할 말은 다 하면서도 품위를 지키고 I didn't smell him. I'm not dog. 적절한 유머로 분위기를 살리는 화법을 매력으로 꼽았습니다. 패션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 패셔너블한 그런 면도 굉장히 뛰어나신 것 같아요. 항공 점퍼 입으신 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약간 할머니잖아요. 편견 없이 그냥 입을 수 있는 용감. 무엇보다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진솔한 이야기. 나는 딱 배고프고 나는 그렇게 처절해서 한 건데 남들은 잘했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권위를 벗은 모습에 닮고 싶은 어른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 버티는 게 이기는 거다라고 하시는 말씀 격려가 되고. 본인이 뭐 대통령도 아닌데 왜 굳이 손 막 들고 하느냐. 뭐 손들 거 없어. 내가 대통령도 아닌데 뭐 손들어. 대단한 일을 이루고서도 이제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라면 그런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윤며든 건 노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이 정도 되면 뭐든지 이제 거의 끝나잖아요. 최고가 아니래도 좋으니까 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더 개발을 해야 되나. 이렇게 멋있게 늙어갔으면 좋겠어요. 74세 나이에 오스카 트로피를 거머쥔 배우 윤여정 씨가 젊은 층에게는 어른의 위로, 노년층에게는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건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올 시즌 유독 운이 안 따라주는 K리그 수원FC의 오늘 경기로 투플레이 출발합니다. 양동편의 헤더 선제골로 기분 좋게 앞서간 수원FC. 그런데 자책골로 동점을 허용합니다. 올 시즌 유독 잦은 오심의 희생자가 됐던 박지수 선수 머리 맞고 골이 됐는데요. 2대3으로 역전당한 후반 30분엔 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대구 골키퍼의 골킥이 수원FC 선수 2명 머리를 잇따라 맞고 이게 또 수비수 발에 맞더니 이근호 선수 앞에 떨어집니다. 결국 이근호에게 쐐기골을 허용하고 마는데요. 4대2로 승리한 대구는 4연승을 달리면서 리그 3위까지 뛰어올랐습니다. K리그 최초로 골키퍼 신화용 선수의 합동 은퇴식을 연 포항과 수원. 훈훈했던 분위기는 경기 시작과 함께 돌변했는데요. 과격한 몸싸움에 거친 태클로 피가 나는 부상까지 나오기도 했군요. 결국 한 골씩 주고받는 두 팀. 결과는 사이좋게 1대1로 마무리됐네요. 지금까지 투플레이였습니다. SSG 추신수 선수가 KBO 리그 데뷔 첫 선두타자 홈런을 터뜨렸는데요. 메이저리그 시절 선두타자 홈런을 36개나 기록한 장기를 제대로 발휘했네요.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이번 주 날씨가 참 유난스럽죠. 5월의 첫날 요란한 비에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우박이 관측됐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인천에서 시청자가 촬영한 영상인데요. 비가 내리다가 이처럼 짧은 시간 굵은 우박이 후두둑 떨어졌다고 합니다. 상층 찬 공기와 지면 사이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만들어진 건데요. 이제 대기 불안정은 약해졌지만 비는 내일 아침까지도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기류가 수렴하면서 동해안 쪽에 강한 비구름이 발달해서요. 강원 영동 지방에는 30에서 80mm가량 많은 비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쏟아지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높은 산지로는 10cm 이상의 눈이 더 내려 쌓이겠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대부분 지방은 5에서 10mm가량에 그치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전국에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강원도 내륙과 산지, 경북 동부에만 오후 한때 비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8도에서 시작을 하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는 오르겠지만 여전히 평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서울이 19도, 대전과 대구 20도로 선선하겠습니다. 화요일부터 어린이날 사이에도 전국에서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에는 따뜻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제 팔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더 타셔도 될 것 같아요. 제 돈이 하루하루 깎여가는 걸 보면 사실 그게 안 되잖아요. 조급하잖아요. 정확한 뉴스를 가장 빨리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투데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새로워진 뉴스투데이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의 첫날 토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